네. 강민순 보살님, 정유식 거사님, 김선영,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와보시는 네, 건가요? 처음.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유튜브 김태환 선생님, 몽지 선생님 듣다가 릴라 선생님 두 분 들을 때는 여기런데 직접 참석하고 싶다는 마음이 안 동했는데 릴라 선생님 들으면서 한번 가볼까? 찾아보다가 네. 혼자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예. 지난달에 제가 수목금인데 마침 법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달에 갔다가 갑자기 집중 모임 또 있다고 예. 주변에서 알려주셔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 40대부터 뭐 약간 비슷한 쪽으로 네, 해오셨네요. 네, 공부를 조금 했는데 저는 선생님이 계속 아르마리 생각 그런 걸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좀 점검을 받고 싶어서 사실은 질의 신청을 했거든요. 지금은 좀 어떠신데요? 지금은 어떤 경계가 오면 네. 바로 알아차리고 예. 0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은 해요. 어떻게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어요. 0점? 네네네. 그래서 편안은 한데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간절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가 편하니까. 그래서 이게 맞나? 찾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0점이라는 거는 어떤 자리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쏠리지 않은 자리.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예. 나쁘지도 않은 그냥 뭐라고 그래요? 가운데지죠? 네네. 그냥 편안한 거죠. 0점. 0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0점 그러면은 이제 좌표상에 0점이 있잖아요. 저울에 0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네네네. 0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0점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0점이 있잖아요. 0점이 있으면 진짜 0점은 0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0이라는 것도 없는 게 진짜 0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자리가 있다, 위치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진짜는 아니죠. 네, 그래서 생각으로 네, 하고 네. 있고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변질되는 것은 진짜가 아니니까 네, 네. 변질되지 않는 그 자리인 것 같은데 계속 릴라 선생님이 툭툭 치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예. 그러는 거에 느낌을 알겠어요. 근데 알겠어요. 뭘 알겠는데 가리키는지? 아니 그냥 원래부터 있는 그 자리인데 알겠는데 다들 막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이 궁금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단 다 떠나서 뭐 네, 체험이니 네, 네, 깨달음이니 네. 다 떠나서 네. 늘 변함없이 일거수일투족에서 늘 변함없이 있는 거 네. 이거거든요. 그게 뭔지 이게 지금 요거거든요. 네, 왜 네, 실감이 네. 납니까? 네. 요거는 이게 우리가 보통 소위 체험이라고 하면 이제 체험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공부에 대한 체험은 이 어떤 거에도 물들지 않는 이게 자각이 되는 게 체험이지 무슨 어떤 현상적인 변화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진짜 늘 변함없는 게 이렇게 딱 와닿다. 이거 진짜 이거밖에 없겠네 하는 게 이렇게 딱 체험되는 게 이게 받아들여짐의 체험이죠. 그게 체험이고 그냥 이런 거는 체험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어떤 이벤트 같은 체험 네. 이거는 그 현상적인 변화인 거고 이건 진짜 체험이라고 할 수 없고 근데 이걸 뭘 가리키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진짜 다라는 확신이었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것도 문 밖의 소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확 진짜 이거밖에 없겠네. 네, 그게 궁금해요. 사실 이게밖에 없겠네라는 그 느낌이 네. 사실은 제가 느낌이 아니고 이게 그거. 그러니까
포용, 예, 수용이죠. 확 저항이 사라지면서 확 진짜 이렇게 당연시 되는 거죠. 왜 바람이 오면 그 확 느껴지는 그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느낌상은, 그러니까 느낌은 네. 일어나는 상이죠. 네, 근데 네. 그게 일어나는 여기는 뭔지 모르지만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네, 수는 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이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 있잖아요. 요거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보이는 거나 드러나는 거는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냥 바탕? 모양 없는 바탕이라고 네, 해야 네. 되나? 그러니까 요거는 늘 있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거나 잡거나 하는 건 아니고 늘 떠나지 않고 늘 만상을 드러내는 이 성품, 모든 모습이 드러나는 이 깨어있는 성품, 요걸 이제 우리가 탁 체험한다 하는데 사실 체험하고 보면 늘 체험하고 있었죠, 이거. 네. 그것이 이렇게 당연시되고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게 체험이다라고 하는 거지 따로 뭐 그거는 다 상이잖아요. 제가 한참 전에 좀 시간이 있을 때면 붓다선원 가가지고 윗바사나 명상을 한다고 2박 3일 무건 수행을 막 했는데 왜 해요? 그거? 그러니까 고요히 있으려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자리를 떠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저를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안 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릴라 선생님 법문을 들으면서 계속 그 자리를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고 늘 갖고 있는데 나만 그거를 경험을 못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계속 갈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그래서 좀 답답한 일 생기면 책을 본다든가 법문을 자꾸 열어본다든가 그러고 있는 저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려나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왔습니다. 뭐 그런 마음은 일어날 수 있는데 다 이렇게 그거는 사사로운 거고 다 제껴놓고 뭐 그런 마음 들든 저런 마음이 들든 변함없는 것이 자기한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진짜 이거밖에 없겠구나 모든 일이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수용이 되는 거. 그거에만 포커스를 두시면 돼요. 네. 다른 거는 뭐 그런 생각도 일어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는 시시때때로 인연 따라 비춰지는 그림자와 같은 거고 그 모든 그림자를 비추고 있는 이겁니다. 할 때 이겁니다 하잖아요. 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하고 뭐 죽비를 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이게 실감이 나나요? 이게 네, 요거. 네. 그러면 그게 실감이 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자꾸 일상에서 자꾸 벌어지잖아요. 예. 부딪힘이 벌어질 예. 때 그 벌어지는 것을 그대로 둔다기보다는 그거를 행하면서 고요함으로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 되는 건가요? 그냥 고요함으로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벌어지는 일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삶인가요? 도리를 따지면 한도 끝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체험을 해서 이게 확연하든 뭐 그러지 않든 그 인생사 펼쳐지는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맞죠. 그렇죠? 뭐 네. 깨달았다고 해서 뭐 정해진 그 정답이 있는 게 절대 아니고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각자의 그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누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자기가 만족스러운 인생인 거고 뭐 깨달은 사람의 삶이 또 이게 모범이 되는 삶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거는 이 현상 세계에 그거는 정해진 답은 없다고 보고 결국 그건 자기 평가고 자기 만족이고 그렇죠? 자기 관점인 거는 깨닫거나 깨닫지 않거나 그거는 달라지는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 보살님의 몫인 거고. 네. 근데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가 생각하기에 도리에 맞게 살든 그렇지 않게 살든 똑같은 거는 이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해서 이 인연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인연법 무시하지 않지만 또 이 법이 또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든 무시하지 않든. 네.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여여부동한데 드러나는 현상은 또 그거에 어떤 인연의 그 질서가 있겠죠. 뭐
이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그거는 자기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떻게 살든 뭐 다르게 살든 또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네, 네. 요게 이제 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밀밀해져야 되거든요. 그냥 대충 이론적인 정의, 이거는 다 똑같고 모든 상황에서 똑같고 뭐 사사로운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살면 돼. 이렇게 해서 이게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인연이 펼쳐지든 이게 마음의 불이 딱 켜진 것처럼 밝으냐. 진심으로 그냥 이 생각이 돌아가서 이거야가 아니라 퉁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이거냐 이 밝음이 항상 있느냐가 그게 공부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되게 뭔가 이 공부가 치밀하게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그런 공부를 치밀하게 더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본문 들으시고 이렇게 네. 참여하시고 이렇게 네. 질문하시고 뭔가 스스로가 이게 좀 미흡하다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게 뭔가 따로 두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꺼내 보이고 점검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망상에 걸리는 것에서 점점 사라지는 쪽으로 자유를 얻어가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뿐이에요. 사실은 뭐 어떻게 되든 요것만은 분명 해야 됩니다. 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래서 이 밝음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공부인 거지 따로 공부가 있는 건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체험은 아직도 아니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제 자신 있게 네라고 아직 그 제 안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뭔가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뭔가 다른 분들도 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뭔가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스스로 뭐 이렇게 그래요? 이거구나라는 식의 뭔가 그런 걸 기다리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끊어지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게 네. 뭐 이벤트에 있고 없고 하고 보다는 네. 내가 보니까 자기가 이게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크게 이벤트가 와가지고 뭐 또 의심할 여지 없이 이거 당연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그런 사람은 여전히 또 분별심이 남아 있으면 또 그 어떤 그 상을 또 집게 되거든요. 이벤트의 상을. 예. 근데 이게 슥 뭘 가리키는지는 와다 이거 뭔지는 이제 지금 이게 와다 하는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의심 의심하는 그게 치성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이게 와닿느냐는. 그러면 지금 거사님은 이게 나도 모르게 쓱 조금이라도 좀 뭔지 감은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닌가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뭐랄까 전에 지난번에 왔을 때 그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들 네. 때까지 끊임없이 작용이 일어나는 거는 네. 이제 알겠거든요.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네. 근데 지난번에 작용은 계속 일어나는데 네. 그걸 드러내는 그 본성은 뭐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것도 네. 아니고 그렇다는 말씀하셔서 그렇구나 했는데 여기에 통해야 된다라고 통해야 하고 된다. 그럼 여기가 뭐 있어서 이게 뭐 통해야 되는 거 뭐 요거 있죠, 요거. 근데 근데 그러니까 요게 대상은 네. 아닌데 예. 예. 그렇죠. 이게 말은 아니고 뭐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모든 말이 다 이거잖아요. 이 움직임이나 이게 네.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뭔가 온몸으로 이게 체감이 된다 해야 되나? 이게 희한하잖아요. 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신기하잖아요. 예, 그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디 위치를 이게 위치를 딱 이게 좌표를 찍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소리가 예를 들어서 탁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자리가 여기라 그러면
이게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가 그 자리고 소리가 들리는 자리가 그 자리. 말로 하자면 예, 말로 하자면 이제 하자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면 다 이 자리가 그렇죠. 돼버리는 게 맞는 건가요? 늘 그렇게 얘기해 왔거든요. 예, 다이 자리라고. 예. 이게 눈 닫는 곳이 다 그 자리라는 그렇죠. 말씀이 예. 늘 제가 늘 네, 늘 그 말씀을 드리죠.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해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해는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생각에 이게 당처지 네. 생각의 내용은 아니죠. 네. 이해는 다 생각의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이거, 네. 이해가 안 되는 마음도 이거지. 네. 이해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는 예. 것도 아니죠. 예. 그냥 응, 그냥 이해되든 안 되든 이거예요. 네. 그냥 그 자리라 네. 그러니까 그 자리라는 게 어떤 특정한 자리가 아니라 아니죠. 예. 근데 뭐 그래서 그냥 어디에든 다 이거. 예. 네. 예를 들면 이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는 아니죠. 것도 근데 아닌데 부족함은 없어요. 여기. 근데 이 작용이 딱 드러난 예. 그 자리가 만약 그 예. 자리라고 하면 예. 다 그 자리가 다 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 자리라고 하지 그러면은 저 본문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예. 다 이 자리로 하지 어느 것만 이 자리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뭐 네. 두두 물물이 붙여다 하는 말이 다 그 네. 말이에요. 그럼 제가 눈을 감았다 딱 뜰 때 탁 네. 보이면 그냥 다 이거죠. 탁 보이는 게 이 이거 자리가 까만 되는 거. 것도 이거지. 예, 그렇죠. 예. 어. 눈을 감을 때는 깜든- 까만 게 딱 현상이 네, 드러나니까 다 이거죠. 그냥 이게 이 자리. 그렇죠. 블랙 앤뭐 온갖 색이 다 이거죠. 그럼 제가 이 자리라는 게 그렇게 작용이 탁 드러난 자리가 그 자리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냥 특정하진 네. 않는데 사실은 이 자리라고 얘기할 때 탁 드러나는 그 자리 하는 이 과정 중에 다 이거예요. 네. 그 자리를 특정하기도 예, 전에 그냥 네.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거지. 그냥 다 이거죠. 네.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도 그렇죠. 막 그러니까- 크게 네. 크게 나는 것도 이거고 네. 작은 것도 네. 이거고. 예. 이게 네. 그러면 예.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네. 이게 그럼 이거 당연한 예, 거예요. 예. 그럼 지렁이도 이런 그렇죠. 네. 그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예. 자기가 이제 네. 수용이 예, 돼야 예, 되는 예, 예.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하면서 이렇게 예. 이게 뭔가 찾는 마음, 알려는 마음이 이게 수용이 되면 쉬워지거든요. 이거 아닌 게 없네. 뭐 이게 당연하게 돼서 알려는 마음이 다 이게 여기서 일어나는 두 번째의 어떤 생각이고 분별인데 네. 그런 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이게 좀 쉬워지죠. 쉬워진 쪽으로 가죠. 이게 수용이 돼야지 쉬워져요. 근데 지금 뭐 푹 쉬어지고 이런 것도 잘 없는 거. 그러니까 네. 푹이 아니라 흐름이 중요해요. 네, 흐름. 네, 이게 네. 쉬워지는 쪽으로 예. 찾는 마음이 점점 쉬워지고 알려는 마음이 쉬워지는 그 흐름으로의 어떤 전환 네. 이게 중요하지. 이게 완전히 쉬워지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요거뿐이에요. 요거뿐. 사실은 무슨 일이든 네. 어떤 뭐든 간에 상상할 수 있는 일이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든 간에 이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상인 거는 이거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 여기라는 게 어디 특정한 여기가 특정한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달리 그러니까요. 말로 네. 할 수가 네, 네, 없어서 네. 그래도 자꾸 이렇게 어긋나는 신호같이 보이지만 네. 거사님과 저랑 막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맞춰지는 게 있잖아요. 말을 네, 하면서. 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맞추려고. 예. 온갖 말을 하면서 이게 조율해 가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시도조차 안 하면 모르겠잖아요. 네. 그래서 막 맞습니다. 실수할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추려고 하는 거지 무슨 특별한 정해진 말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근데 이게 자기 스스로가 네. 이제 진짜 이것밖에 없겠네 하는 게 와야 돼요. 의심이 점점점 이제 사라지는 쪽으로 네. 알려는 마음도 쉬워지는 쪽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뭔가 흐름의 전환이 와야 돼요. 네. 그래야지 조금 더 나아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드는 생각은 혹시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것도 이거잖아. 네. 네. 그렇게 봐야지. 네, 맞습니다. 의심이 일어나도 이거네. 이렇게. 네.
네. 어떤 생각 다 이게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면 그 분별로 알려는 그 마음이 자꾸 일어나면서 이게 의심의 네. 네. 질문 내용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의심이 이거잖아. 이렇게 좀 뭔가 의심 자체가 이거잖아요. 네. 그렇게 와야죠. 예, 의심이나 소리나 뭐. 예. 네. 네. 그래서 막 뭔가 생각 속에 빠지려다가도 멈춰지고 왜 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어떻게 극복되느냐.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상황이 해결돼서 네. 이제 의심이 극복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의심이 망상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의심이 쉬워지죠. 네. 그래서 의심에 걸맞는 해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의심 자체가 안 일어나는 일. 왜냐하면 의심이 이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점점 의심하는 힘이 점점 약화되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다. 의심에 해당하는 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의심이 사라질 거야 하는 거는 의심이 뭔가 의심에 걸맞는 해법을 찾는 거다. 우리는 그게 인과법적인 생각이거든요. 질문에 네. 대응한 답 이건 없어요. 질문이 답인 거야. 네. 이 질문이 답이구나. 의심이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의심의 힘이 점점 빠져드는 거죠. 의심이 조복시키는 거지. 의심에 어떤 해당하는 답을 얻는 게 아니다. 그건 인과법이다. 이거는 불이법 뭐냐? 의심이 답이야. 의심이 이거야. 그러면서 의심이 일어나면 의심이 이거네. 하면서 일어났다가 쉬어졌다. 요 짓을 오랫동안 한다고. 네. 그게 의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의심이나 뭐 분별이 이거다라는 게 여기서 일어난다는 그거랑 같은. 의심이 이거잖아. 의심. 이게 뭐지? 이게 단가? 그가 이런 예. 이거잖아. 의심 자체가 깨어 있음이잖아. 깨어 이거잖아. 예, 깨어 있. 의심도 살아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살아 있음. 예. 살아 있음의 증거잖아요, 의심이. 네. 깨어 있음의 증거잖아요, 의심이. 백날 해보십시오. 그거 깨어 있는 거 증명하고 있는 일이지. 예, 선생님 다양한 언어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말에 걸려요? 다양하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 용도로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 튀어나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예. 있는 건 아니고. 자꾸 그랬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되게 예. 언어에 네. 되게 민감하신 예, 민감합니다.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언어의 그 미세한 분별에 예민하신 네. 분이어서 이 말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말했다고 저 말하면 막 정신을 네. 잃어. 예. 어지러워가지고. 근데 요즘은 좀 예. 근데 나아지는 것 말이라는 건 네네. 특히나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말을 되게 엄격하게 세밀하게 분별하는 게 능력일 수 있지만 이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예. 사실은 이 말을 어떤 언어를 초월해 있다 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도 마음으로라 노래에서 나오는데. 근데 자꾸 언어로서 잣대를 들이대면 네. 언어를 초월하지 못하겠죠. 네. 언어는 여기에서 예. 되게 어떻게 얘기해요? 언어는 그냥 나무 토막 같은 거야. 그냥 이렇게 가 저렇게 가 하는 거지. 그거 이렇게 무슨 나무로 됐네 뭐 하는 이렇게 분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네. 그런 것일 뿐이에요. 예. 지시봉 그냥. 네. 근데 이게 이 지시봉이 이렇게 생겼는데 무슨 재료로 만들었는데 이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 방향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언어에 되게 무뎌져야 돼. 사실은. 네. 그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생각도 안 일어나고 그 옛날처럼 이게 우리가 언어의 세밀하다라는 건 생각이 되게 잘 자라게 구체적으로 네. 작동되고 있다라는 건데 네, 맞습니다. 점점점 그게 무뎌집니다. 네. 이게 언어에 뭐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받아들여지면 그것도 세밀하게 분별하는 것도 연습이고 능력이고 갈고 닦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자꾸 갈고 닦지 않게 되면 옛날같이 이렇게 예민해지지가 않아요. 뭐 그러거나 yes, no가 다 똑같은데 뭐 굳이 예. 그 말의 의미를 네. 붙잡을 이유가 없죠. 예. 맞습니다. 네. 예. 하여튼간 요것들이 점점점 방향이 의심이 쉬워지고 네. 이거 의심하는 게 이거네. 예. 점점점 마음이 찾는 마음, 알려는 마음이 쉬워져요. 쉬워지는 쪽으로 가게 돼요. 이게 예. 받아들여지게 돼요. 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법문을 몇 시간씩 하고 뭐 2박 3일 동안 뭐
해도 사실은 끝났어. 지금 돌아가셔도 돼.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배울 게 없어요. 집에 가도 이건 부족하지 않거든. 근데 자기 스스로 이게 믿질 못하고 네.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야단 맞으러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딴 거 있냐 찾아봐라. 딴 게 없으니까 이제 자꾸 이게 딴 생각하니까 이제 이게 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뭐 또 없을까? 막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이게 다를까?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딱 요것뿐임을 볼 수 있을까? 이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몰라요. 네. 근데 진실은 요거밖에 없는 거다. 그 알아서 하시라는 거야.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없으니까. 이게 혼자만 바쁜 거지. 네, 많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지 못한다는 거야. 네. 찾는 마음, 알려는 마음이 막 움직이잖아요. 네. 평생 우리가 얼마나 진짜 마음이 바쁘게 살았냐. 진짜 쉬는 게 뭔지도 모르죠. 또 찾을 게 없어요. 다른 일이 없는데 진실은. 네. 진짜는 다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핵심에 통해야 돼. 바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찾을 게 없네. 볼 것도 없네. 다른 게 없네. 이렇게 딱 통해버리면 그냥 뭐 습관이 좀 남아 있을 수 있겠죠. 네. 찾던 작동하다가도 힘이 없어 이게. 하다가 막 이제 딱 이렇게 찾는 마음이 쉬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여기에서의 삶이 좀 오래되다 보면 마음이 들썩거리지가 않아요. 그냥 아유 뭔 일이 일어나 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도 굳이 그렇게 막 연연하거나 그러지 않아. 뭐 계획은 세울 수 있지. 뭐 어떻게 좀 해봐야지 하는데 또 돌아서면 또 이제 남아 있지가 않아. 그냥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다. 궁금한 게 다음 정진에도 오세요. 왜냐면 거사님은 이게 세서 그러니까 작은 밟아줘야 돼. 왜냐면 너무 센 거예요 이게. 거사님들이 또 공통점이 그거야. 네. 그러니까 그 끈기는 있잖아요 거사님들이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그렇게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숙명이라 그거. 네. 너무 이게 그 은근히 보살님들보다 거사님이 분별이 촘촘해요. 네. 촘촘하고 되게 예. 세. 네, 맞습니다. 그 자기의 성이 되게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 그게 무너질 때까지 계속 뭐 물을 뿌리든 뭐 바람을 불리든 어떻게 해야 돼. 막 그 녹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힘이 빠지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사님이 내가 보기에는 가장 거사님들 중에 보통의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제가 계신 표준인가요, 그러면? 표준 같아요. 다른 분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 아마 표준일 겁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엔 표준이고 대신에 이제 장점 뭐냐 마음 먹으면 끝까지 네. 놓지 않고 예.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촘촘하기 때문에 사소한 찝찝함을 못 넘기는 거.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이제 꾸준히 하게 되죠. 네. 사소한 찝찝함 때문에 예. 이거를 이제 용납을 못 하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 해 나가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한 줄 한 줄 봐요. 왜냐하면 선영 씨도 세 이게. 제일 약하게 생겼는데 보니까 센 것 같아. 예, 보니까 이게 언어나 어떤 어떤 현상에 많이 천착돼 있는 느낌. 그리고 그거를 시비를 따지는 거가 되게 센 느낌인데
우리 큰 언니랑 좀 닮았거든. 왜냐면 고집도 세고 되게 이 자기가 옳다는 거를 이게 놓지를 못하는 거야.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은 게 평생 동생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살아왔거든. 이게.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역할이 되게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부모님인 것 마냥 동생들을 어떻게든 하려는 그 장력 컴플렉스가 되게 강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뭐랄까 그 자기의 생각을 놓지 못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 그게 아마 그 살아오는 어떤 습관에서 영향받은 것도 있고 또 거기다 뭐 기질적인 것도 있다고 보는데 조금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시비 분별 이런 거에 대해서 놓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진지하게 살아왔을 수도 있고 좀 대충 살아도 되는데 뭔가 자기의 어떤 책임감, 역할, 그 심리적인 그 무게감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 대충 살아도 대충 분별해도 잘 살거든 사실은 그거를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사님의 그런 것도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근데 그래서 힘을 얻기가 이게 쉽지가 않겠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이게 힘을 이게 훅훅 얻어서 가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그러면 이게 놓지 않고 꾸준히 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 공부에서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일단은 이제 뭐 다 자기 생각이지만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돼.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돼. 자기 판단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입장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큰 범주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고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불안도 전혀 느낄 필요가 없어. 절대 세상은 달라지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씩 경험해 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건 진짜 양보할 수 없고 옳은 거야 라는 거를 한번 역행하는 쪽으로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그래서 뭔가 상황이 달라질까? 이런 거를 좀 세밀하게 반대쪽으로 자기 스스로가 시험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내가 이거 진짜 죽었다 깨나도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본문을 들어보니까 생각은 다 망상이고 다 상대적인 거고 옳은 게 따로 없다는데 그러면 이거를 믿고 그럼 내가 그동안에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은 그거를 한번 놓아보자. 이거를 자기가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몸소 자기가 체험을 하면서 그거 놓아버려도 세상은 잘 돌아가네.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고 가볍네. 절대 나쁜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네. 이런 거를 몸소 체험을 해야지 이게 놓아질 수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삶을 한번 믿어보라. 이 내 의지를 내려놓고 삶을 한번 믿어보라. 당장은 그게 불행한 일 같지만 그게 절대 불행한 일이 아니다. 지나보면 그게 진짜 나한테 일깨움을 주고 더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게 하고 뭔가 더 진실되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일이었구나라는 걸 반드시 확인하게 되거든. 삶을 믿어봐야 된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대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삶을 한번 믿어보라. 내가 막 앞서서 막 통제하려는 걸 내려놓고 한번 몰라. 되겠지 뭐. 될 대로 되겠지.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겠지. 그래서 좀 그런 식의 좀 마음을 딱 내려놓고 뭐랄까 내가 막 운전대를 이게 몰고 가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겨보라. 삶의 운전대를 나 모르겠다. 자율주행 차에 그냥 몸만 얹어놓고 이게 어떻게 가겠지. 그거를 한번 경험을 해봐야 내가 막 아둥바둥 막 바쁘게 살면서 이렇게 운전 겨우겨우 해왔는데 그거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네. 이거를 꼭 확인해봐야 된다.
그래서 자꾸 자기가 뭔가 통제하려는 그 마음이 쉬워져야 돼.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절대 나쁜 일이 아니라 거기서 더 삶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깊은 통찰을 주기도 하고 더 자기를 성숙시키기도 하고 더 나아가기 성장시키기도 하고 반드시 그렇거든. 근데 자꾸 이게 하면은 크지도 않아. 사람이 성장도 안 해. 자기 벽을 허물어야지 성장을 하거든. 자기 거를 지키면 이게 성장을 못 해. 더 큰 그릇이 안 돼. 더 멀리 높게 보지 못해. 이게 그릇이 깨져야 되거든. 이게 그 고난이라는 게 사실은 다른 식으로 보면은 나는 더 사람한테 복된 거라고 보거든. 한 인간이 뭐 짧게 100년 살다 가는데 겪어볼 거 다 겪어봐야지 왜 피해 다녀? 어차피 끝날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엄청난 기회인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겪어보고 저것도 겪어보고 해야지 왜 이렇게 피해 다닌다고 시간을 다 보내냐고. 오히려 그거 나한테 준 은총일 수도 있잖아. 피해 다닌다고 마음 졸이면서 애쓰고 사는데 그거 길어봐야 100년이거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볼 필요가 있고 넓게 볼 필요가 있다. 끝나.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해볼 거 해보고 느껴볼 거 느껴보고 깨질 일을 깨져보고 해야지. 뭐 확 내려놓고 나 그래서 다 해볼 거 다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응? 해볼 거 다 해봐. 이게 정도는 없어요. 정해진 거 없는데 이 삶이라는 거는 주는 가르침이 있거든요. 모든 경험에서 좀 그 성장의 기쁨이 있잖아요. 안 아프려고 막 도망 다니는 게 그 사람의 확장도 안 되고 통찰도 없고 멀리 볼 수도 없고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삶입니까? 그러니까 남들 경험하는 거 다 해보세요. 그 정도는 해봐야지 인생 좀 재밌게 살았구나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라고 막 피해 다니지 말고 겪을 거 다 겪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제 얘기하는 게 가장 편하니까 우리 막내가 있잖아요. 막내가 있는데 태어나니까 뭔가 이상해. 이게 애가 뭐 좀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이게 마음으로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다 늦대는 애가 있다니까 늦대겠지 항상 희망을 품고 하는데 이게 어제 오늘에서 확 차이는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점점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데 이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겨우 어디 유치원 보내니까 어디 가보라는 거야. 검사를 받아봐야 되고 이게 너무 다르다. 근데 집에 있을 때는 그 아이만 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모르는데 딱 유치원에 뭐 공개 수업 한다고 딱 보면 딱 보이잖아요. 우리가 학교에 딱 가서 애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다른 게 느껴지니까 거기다가 또 선생님이 이제 딱 찍어서 얘기하죠. 가보시라고. 그때부터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되냐. 내가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런 걸 먼저 생각하는지 몰라. 죄 지어야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뭔가 그게 있어요. 박혀 있는 게 있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쁜 일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관념이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무차별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딱 갖다 대지. 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삶이라는 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막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스케줄을 잡는 거야. 막 하루에도 막 유치원 보내고 어디야 막 제일 바빠 우리 애가. 그리고 막 다 필요 없어. 뭐 대학 등록금 다 필요 없고 지금 다 쏟아부어야 돼. 그래서 막
어차피 그때 모아봐야 뭐 그때 대학도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해가지고 그땐 일해야지 다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막 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 점점 계속 희망이 사라지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고통스럽고. 근데 점점 알아지는 게 뭐냐면 얘가 아니었으면 내가 평생 몰랐을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되게 힘들고 그렇지만 그 생각을 항상 하는 거야. 데리고 다니면서 저 엄마 나보다는 더 심각하겠구나. 막 애가 우리 애는 진짜 뭐 양호한 거예요. 가만히 있질 못하고 막 밤에 자다가 뛰쳐나가면 걔 찾으러 간다고 바쁘고 그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사례들을 자는데 애가 뛰쳐나가가지고 2시간 만에 찾았다, 몇 시간 만에 찾았다. 애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막 하늘이 노랗고 막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절대 이런 일은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안에서도 야 남들이 보면은 진짜 막 힘든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비교가 되니까 웃게 되더라니까. 그리고 뭐 그것 잠깐이지만 큰 건 아직 내가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들었죠. 근데 그래서 항상 그러는 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그때 무슨 잘못을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 부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서 하면은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니죠. 뭐 인지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뭐 언어치료, 그 다음에 뭐 심지어 한의원 가고 뇌가 좋아지는 약, 또 뇌파 검사 다 하는 거지. 근데 안 달라져. 그러니까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그 기준이 아닌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뭐 여러 가지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아지는 게 뭐냐면 어느 그 상담까지 갔죠. 하니까 뭐라 하냐면 어머니 평균적인 아이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천재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IQ 몇이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보통 아이가 되는 걸 왜 바라지 마냐고 하냐. 평균 아이는 없습니다. 평균 점수를 우리가 평균 얼마, 평균 뭐 국어 몇 점, 뭐 평균을 내는데 그 점수 맞는 애는 없습니다. 평균 점수 맞는 애는 없습니다. 그건 관념입니다. 그때 뭔가가 느껴지는 게 나는 보통 아이라도 되기를 바랬는데 보통 아이라는 게 관념이구나. 뭐 보통 우리가 평균 점수 있잖아요. 국어 80점, 수학 75점, 뭐 사회 80점 하는데 그거는 평균 관념이잖아. 합산해가지고 n분의 1 한 게 그건데 그 점수 받은 애가 없어. 처음 모든 과목을. 그럼 우리는 평균 아니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그거는 다 망상이구나. 그래서 왜 힘들었냐? 평균의 관념을 갖고 얘를 보니까 힘들었던 건데 그걸 싹 거두고 보니까 얘는 자기 존재 자체로 지금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구나. 이거를 내가 못 받아들였구나. 근데 가만히 보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잘못 보고 있어 자식들을. 그러니까 우리 애보다도 더 월등한 애를 그렇게 못 보고 있잖아. 왜 너는 이거 못해? 너는 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내가 등록금을 낸 거 얼마고 대학을 학비를 얼마 됐고 이렇게 했는데 취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돼야 되는 게 아니야? 이 정도는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상을 갖고 자식을 보고 있어. 멀쩡한 애들도. 그게 자식 뭐 다 포함하죠. 뭐 사람 뭐 부인이면 이렇게 해야지, 남편이면 이렇게 해야지, 아들이면 이렇게 해야지, 딸이면 이렇게 해야지, 부모라면 이렇게 해야지. 그 기준을 그래서 그걸 알았죠. 그걸 내려놓고 보니까 마음이 편해. 근데 당신들 나보다 불행하겠다. 비밀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꽤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근데 더 멀쩡한 자식을 두고도 불행한 사람 뭐 수없이 많겠네. 그게 그래서 뭐가 문제냐, 우리를 번뇌케 하냐, 이거 통찰이 되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공부하는 사람은 이게 팍 연결이 돼야 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아니면 사소하지도 않을 수 있지만 이 어떻게 보면 사적인 데서 탁 하나가 해결되면 10가지가 확 보여야 됩니다. 그게 공부가 항상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1번이어야 된다는 건 맨날 24시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중요하면요, 그 사소한 경험이 이걸 확 일깨우게 해요. 통찰을 준다고. 아, 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거에 탁 매몰됐기 때문에 번뇌인 것이지, 사사롭게 드러나는 현상이 나를 번뇌케 한 게 아니구나. 있는 그대로를 보면은 기준이 없잖아. 비교가 없잖아요. 그대로 100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모든 기준에 다 해당됩니다. 모든 거에 해당됩니다. 제가 그래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준을 떼고 보시라. 그건 다 망념일 뿐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100점이에요. 있는 그대로가 퍼펙트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원만해져요. 이제 애들이 더 잘 알거든. 엄마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보고 있어. 그게요, 이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 상관없어. 본능적으로 알아요. 엄마는 나를 보는데 이 기준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애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떼고 보면 그냥 편안해져요. 그냥 편안해져. 이 상이 점점 사라질수록 원만해지는 게 자기 상이 내려놓아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법을, 행복해지는 비법을 누누이 알려드리는데 실천을 하고 계신가? 이게 행복의 길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의 길은 밖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 무너지는, 그게 다 망상임을 깨닫고 내려놓을 때, 그때 모든 삼라만상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 장벽이 무너져야 돼. 기준이 무너져야 돼. 그게 다 망상이에요. 아, 그게 진짜 해탈의 길이 곧 행복의 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원만해져요. 진짜 물 흐르듯이.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 이렇게 넘어지면 100점. 이렇게 넘어 100점. 지금 일어날 일이 퍼펙트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상이 망상임을 알고 망상에서 놓여나면 그게 행복하게 되는 거고 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공부라는 게 따로 어느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현실 속에서의 그 기준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게 공부예요. 그러면 그 사바 세계를 자유롭고 걸림없이 살 수 있는 게 그게 공부인 거지, 무슨 따로 공부 세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가능해? 그게 진짜 가능할까? 그래서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는 거야. 한번 해보면 이게 와닿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뭔가가 자기 내면에서 도미노처럼 막 무너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야 돼. 이 모든 기준이 다 그게 가짜예요. 가짜. 관념이잖아. 관념. 상, 기준. 그 세울 만한 거 없어요. 삶에는 뼈대가 없습니다. 기둥이 없어. 기둥 뿔이 다 뽑혀야 돼. 벽이 없어. 그 관념의 그 격식이라 하죠. 격식. 선은 뭐 격의 선. 격식들 다 틀어지고 자기가 스스로를 구속하면서 왜 나를 구속하냐고 남 탓하고 있는데, 구속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게 너무 삶이, 우리는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했구나. 이 신비하구나. 미스테리하구나.
진짜 행복의 길은 가까이에 있었는데 뭔가를 얻으면 달라질 줄 알았죠. 백날 해봐야 불행합니다. 그렇게 하면 밖에서 얻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그게 그 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들 있잖아요. 기준들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믿지 마라. 그게 무너진다고 해서 불행해지지 절대 않는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해진다.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아까도 마하무드라의 노래에서 그랬잖아요. 허공에 뭐 온갖 형색을 이렇게 칠해 보더라도 이 허공은 달라지지도 않고 선악에 뭐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기준이 선악이잖아, 그렇죠? 선악. 선악이 극복하기 어려운 분별 기준 중에 손꼽히는 거거든요. 선악. 선악은 우리가 이게 맞아 하는 거는 이게 옳고 선이야라는 그게 이제 잠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선악조차 뭐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선악조차 망상이다. 내가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좋은 거야, 이거 다 망상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하무드라의 노래에서. 마음은 선악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선악이 더럽히는 거야. 선악이 더럽히는 거라. 이 마음을 그러니까 선악이 뭐냐? 더럽히는 거라기 아니고 더럽혀지지 않는데 선악이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악이 더러운 거라고 이제 이게 뭐라 더럽혀지지 않는다. 응? 선악이 여기서 뭐 더러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여기의 입장에서는. 근데 뭐 맨날 선을 얘기고 옳다고 얘기고 그럼 선악도 더러운 건데 그러면 옳고 그러면 더러운 게 아닌가? 응? 근데 우리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선이야. 이거 놓지 못하니까 이 공부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냥 몰라. 나의 모든 생각이나 감정은 믿을 수가 없어. 그냥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고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 그냥 모르니까 일단은 내려놓아 보자. 그러니까 힘을 빼자. 막 강요하지도 말고 나한테 강요하지도 말자. 남한테 강요하지도 말고 나한테 강요하지도 말자. 근데 그게 일어나는 생각이니까 그냥 인연이 그래서 일어나는구나. 이 정도로 봐야지 자기를 구속하지도 말고 자기 생각으로 남을 구속하지도 마라. 그냥 일어났어. 아이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 정도로만 봐야지 그것 갖고 생각 갖고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이 마하무드라의 노래에서 더러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깨끗해지고 싶은데 더러운 거 갖고 자꾸 이러면 안 되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서 환상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이거 대놓고 막 얘기를 해줘야 돼. 아무도 선악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니까 막 그 선이 다 옳은 건 줄 아는데 선악도 관념이에요. 여기 얘기를 하잖아. 이게 여기. 그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다 관념이라고. 그거 자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막 언성이 높아지려고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릴까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까놓고 얘기를 해야 돼. 막 그 신비스러운 거 자꾸 남겨놓고 막 그 아우라 같은 거 풍기고 그러면 안 돼. 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자기 스스로 그런 아우라를 만들고 있는데 더 이렇게 더 만들어 주게잖아. 다 깨줘야 돼. 그냥 다 잘근잘근 다 깨줘야 돼. 다 덧없는 것들이다가 망상이다. 생각이다. 꼴랑 자기 생각,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게. 그럼 얼마나 자유로워. 허용이 되잖아요. 생각인데 뭐 일어나는 게 뭐가 문제야?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더 허용을 하게 된다니까요. 다 오케이, 좋아. 뭐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나겠지.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해도 되나? 뭐 우리 그게 이게 그 학교 교육이나 사회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 뿌리 깊어서 근본을 이렇게 깨치는 공부에서 자꾸 작동하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거고 용기를 못 내는 건데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현상 세계에 진짜 실질하지 않지만 인연이 그래서 일어나는 그림자 세계의 질서인 거고, 본질은 진짜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고 뭐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다 온 세계가 그냥 다 텅 비었고 뭐 다 평등하다. 요게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공부지 뭐 딴 게 공부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우리의 그 존재 자체는 그냥 요것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는 다 무상한 거고 머물러 있지도 않고 그때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만 걱정해. 돌아서서 또 그거 집어와서 걱정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짧게 오래 끌지 말라고. 그 오래 끌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걱정해. 뭐 일어나는 건 없죠. 근데 그것도 이거면 그러면 이제 오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끊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게 그 순간 이거구나라고 깨달으면 또 이제 오래 안 가요. 그게 그것이라고 믿어버리면 오래 끄는데, 그것도 이거잖아. 저것도 이거잖아. 뭣도 이거잖아. 모든 게 이거잖아. 이게 자꾸 반본환원, 본래 자리로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자꾸. 요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실감이 안 난 사람은 요게 확인이 돼야 되고, 자기가 쉴 자리가 드러나야 되고, 뭐 자리라고 하니까 뭐 자리니까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요거뿐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